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7월 24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토요일 오전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 분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1%대 강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 상승을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다우 지수 0.68% 상승을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상 처음으로 35,000선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주들의 강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런 하루였고요. 트위터 2분기 매출액 11억 9천만 달러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4% 급증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주가의 움직임 상당히 좋았었고요. 스냅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좋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적에 수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그런 기업들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지표는 좀 혼조였어요. 7월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 이 부분은 이제 예비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63.1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61.8을 상회했고요. 7월 서비스 PMI는 59.8을 기록하면서 전월 64.6에 비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표는 혼조였다. 지표가 지금은 그리고 너무 좋게 나오면 사실 또 안 돼요.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표가 좀 애매하게 나와야지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우려를 자극시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표 혼조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변수가 상당한데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0개 주 플러스 수도인 워싱턴 DC까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적이 좋다 보니까 실적 장세가 나타나면서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진 않고 있지만 실적이라는 부분이 좀 드러나지 않을 때는 또 언제든지 약세를 부각시킬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어느 한편에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고가긴 하지만 지금은 주식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현금비 중 한 3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주시장 어제도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 많이 드렸지만 현재 분위기라면 다시 한번 3,300선 정도까지는 타지는 하겠지만 여기서 바로 치고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제 제가 긍정적인 얘기들을 분명 드렸지만 그 부분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살펴봐야 될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박스권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마찬가지로 역시 상승을 한다면 지난주부터 하락을 했을 때 놀라셨던 분들, 안 놀라셨던 분들이고 좀 중장기적인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말릴 수는 없어요. 근데 요번에 하락을 했을 때 놀라셨던 분들이라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식 비중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이 되었을 때 놀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했을 때 놀라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자동차 관련주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전략을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모두 다 목요일과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자동차 업종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뒤통수 맞는 그런 날이거든요. 목요일 날 분명 현대차와 기아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의 상승에 자동차가 좀 못 미쳐줬어요. 어제 만약에 자동차만 미쳐줬다면 1, 20포인트는 더 상승을 했을 텐데 좀 어제 좀 현대차가 1%대 약세를 보였고 기아차도 약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이슈가 지금 3분기까지도 안 좋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어제 나왔어요. 반도체 공급 이슈가 3분기까지도 안 좋고 4분기부터 안정세를 진입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2분기도 그래서 안 좋을 거라고 했지만 실적을 이제 열어봤더니 그래도 예상치는 상회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3분기도 사실 안 좋다고 뭐 얘기가 나온다면은 예상치는 상회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중립적이고요. 저는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까지 2분기 실적이나 이 부분은 이 FM 가이드 자료에 반영이 되진 않았겠지만 이제 좀 하반기니까 2023년도까지 넓혀보면요. 2023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주당 순이익이 26,000원이에요. 그러면 PER 10배 정도 적용하면은 26만원 정도. 그래서 현대차는 26만원 정도가 좀 상승의 목표치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보면은 하단은 상당히 단단해요. 지난 1월 달에 갭 상승했던 자리. 이 자리는 거의 좀 지지될 가능성이 많은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은 단단하다. 근데 상승의 목표치는 26만원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기아를 계속 좀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기아. 어제 이제 1.1% 정도 하락을 하면서 86,000원대 기록을 했고요. 올해 뭐 실적, 역대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SUV 판매가 상당히 지금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실적의 안정성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역시 마찬가지로 뭐 3분기에는 좀 좋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뭐 4분기라던가 계속적으로 좀 실적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요. 1월달에 갭 자리 정도는 좀 뭐 지지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2023년도 기준, 예전에는 제가 이제 2022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10만원대 이상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주당 순이익이 13,500원이에요. PER 10배 정도 작용을 하면은 뭐 13만 5천원 정도. 충분히 좀 뭐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분석하는 게 뭐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가 형이라면 기아는 동생이기 때문에 PER을 뭐 9배 정도만 적용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실 뭐 9배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매력적이잖아요. 뭐 13,000원에 곱하기 9를 해도 뭐 어차피 10만원대 이상은 충분히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8만원대 라인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아라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고 또 좀 같이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좀 한 켠에 넣어 두시면은 분명히 2월 달에 이제 10만원대까지 상승을 했던 거는 목표 주가에 좀 도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뭐 힘들었지만 그래도 8만원대에서 최근 안정을 보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최소한 뭐 10만원대 이상, 여기서 10만원대만 올라가도 뭐 한 20% 정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11만원, 12만원, 뭐 중기적으로 저는 한 12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12만원 정도까지 본다면은 한 조금만 보태면은 50%거든요. 8만원 정도, 좀 만약에 좀 하락했을 때 샀다면 8만원대 초반에서 매수하면 12만원이면 50%예요. 그래서 기아만으로도 한 50%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대모비스 실적 좀 주목하자. 지난주 일요일 날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제 발표된 모비스의 실적은 2분기 기대치를 좀 소폭 하회했어요.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는 기대치를 상회했는데 현대모비스는 기대치를 하회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국이 좀 부진하고요. 또 운송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2분기 기대치는 소폭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당분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할 요인은 없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현대모비스도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기업 분석 동일하게 이제 제시를 하면은 35,000원이기 때문에 35만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근데 현대모비스가 바로 35만원까지 가버리면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못 늘려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좀 저점에서 늘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현대모비스는 당분간 좀 상승 여력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상승 여력은 현대오토에버에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대오토에버가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많이 늘릴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